파산법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파산 사건 상황, 앞에서도 한번 말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하반기에 토산 사건이 본격화될 것 같다. 뭐 이런 게 신문 기사에 계속 나오네. 그래서 전국 법원에 상반기에 접수된 법인 파산은 이제 회사 같은 경우 552건이고 뭐 해서 하여튼 지금 요거는 법인 파산에 관한 것으로서 로펌 등에 있어서 이제 이런 도산 사건을 지금 문의하거나 이런 것 등이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신문에 기사로 나왔네. 이런 신문 기사 이제 지금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 놨는데, 또 하나 기사 보면 이제 개인 파산의 경우도 지금 아까 법인 파산 뭐 수치 같은 게 나왔는데 이제 9,383건 작년 사건 분석했는데, 올해 코로나 파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파산 원인으로 사업 실패나 실직 같은 것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를 또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개인 파산 접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물론 이제 작년에 이런 통계치가 신문 기사에 뜬 건데,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개인 회생의 경우 뭐 등등 신문 기사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계속 파산 절차와 그 다음에 회생 절차인데, 그 가운데 개인 파산 그리고 개인 회생 절차 앞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 거다. 파산 신청은 잘 보면 우리가 아까 뱅크럽시라고 해서 옛날로 치면 돈 못 받으면 막 감옥에라도 보내야 되고 이럴 수 있었던 시절에서 이제 형사적이랄까 이렇게 돈 못 갚은 민사적인 것 같고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은 이제 안 되는 이런 관념이 된 시점까지 왔는데, 그래도 열받으니까 이제는 인적인 구금 같은 처리는 못하지만 단순 돈 못 받는 것 갖고는 뭐로 했냐면, 이왕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깽판 친다 해가지고 이러는 작업대를 부셔버렸다가 뱅크럽시야. 작업대 부신다는 얘기야. 그게 작업대 그렇게라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파산은 누가 누구를 응징하는 거야? 채권자가 채무자를 응징하는 데 쓰는 거야. 그럼 응징의 그게 뭐야? 지금도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사기로 걸라고는 하지만 하여튼 일단 구별된다면 단순 돈 받은 것 갖고는 안 되니까 작업대라도 부시고 막 가가지고 화풀이하고 뭔가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그래. 파산이라는 뱅크럽시.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는 거야. 지금 막 돈 없다고 나자빠졌지만 숨긴 거 있으면 내놓고, 또 요새도 똑같은 논리잖아. 뭐 그 부모한테 찾아가서 막 밤에 가서 깽판 치고 막 그 형제한테 가서 뭐지 장기라도 적출하겠다는 동 막 뭐 여러 가지 협박 내지는 하잖아. 근데 그 사람도 할 수 있으면 막 형사적으로 걸고 싶은데 그건 또 안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몰아붙이는데, 이게 형사적으로는 안 되고 하니까 이제 하는데, 파산이 되면 파산자가 되면 여러 가지 신분적으로 불리기와 파산자가 됩니다. 여러분 변호사 자격도 파산자가 되면 민법에서 보면 뭐 별거 자격도 아닌 뭐 후견인, 피후견인 이런 자격 다 날라가. 안 돼. 뭐 그건 뭐 큰 의미 있는 자격은 아니야. 변호사도 안 되는 거야. 의사는 처음에 안 됐는데 내가 그 얘기도 해줄게. 나중에 그래가지고 변호사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타격을 주는데 뭐 일반 그런 또 아닌 사람 뭐 그렇게 뭐 그리 타격도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나름대로 타격이야. 그러니까 채권자가 신청하는 거가 원래 세팅됐던 건데, 면책제도 때문에 이게 우리는 이런 사건이 IMF 이전에 개인적인 파산 사건은 한 건도 없었는데 첫 사건인데, 채무자가 스스로 나 파산시켜 주세요부터 신청하는 거야. 나 지금 재산이 깡통입니다.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왜 신청을 하냐면 뭐를 노리는 거야?
어차피 재산도 없어. 빚잔치 해봤자 10%도 변제율이 안 돼. 자기 뭐 거의 뭐 재산 없어. 근데 채권은 뭐 이리저리 합치니까 뭐 2억쯤 뭐 있고, 자기 아무리 재산 해봤자 뭐 숟가락 텔레비전밖에 없어 재산. 그러니까 자기는 파산 신청해서 뭐 단 10% 20%도 안 되면서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제도 거의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딱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신청과 동시에 이런 청산을 밟을 절차가 펼칠 여지도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청산 절차를 밟는 건 뭐야? 재산을 파산재단을 형성해서 채권을 신고받아서 그래도 다만 몇 분지 1이라도 n분지 1이라고 나눠주려는 절차 때문에 스톱시키고, 그런 절차가 파산관제인이 등장해서 밟게 되는 건데, 재산이, 그래서 조문을 보면 뭐냐면 파산 절차를 수행하는 비용, 파산 절차 비용도 치르지 못할 급의 재산으로서 파악되는 경우라면 굳이 이 절차, 왜냐면 지금 파산관계인 누가 등장한다고 그랬냐면 변호사가 등장하고, 변호사가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300만 원은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재무 재정 상태가 그런 비용조차도 치르지 못할 정도라면 이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런 정도도 커버도 되지도 않을 돈이라면 이거 절차 밟느라고 파산관계인 월급도 못 주고 전체 절차를 진행할 비용조차도 안 나올 거리라면 굳이 이런 절차 진행하지 않고 어디로 곧바로 가냐면 면책으로 갈 수 있게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이 파산 절차, 청산하는 절차를 폐지한다고 그래. 그래서 교과서적인 용어로 동시 파산 폐지라고 그래.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가 실제 안 이루어지고 폐지, 종료된다는 의미의 폐지.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도 안 등장해. 그 다음에 파산 절차도 선고는 받아야 되고, 자기가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의 선고까지는 내려져야 되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파산 절차는 그냥 폐지가 돼. 그 즉시. 그래서 동시 파산 폐지라고 해요. 동시 파산. 그렇게 되면 파산 절차는 선고와 동시에 재산을 파산재단을 형성하고 파산채권을 신고를 받아서 n분지 1로 나누기 위한 절차가 그냥 생략되고, 무슨 기회가 생기냐면 면책을 받을 기회가 생겨.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거꾸로 IMF 때 첫 사건이, 그 이전에는 사건이 거의 없었고 있어도 1년에 한두 건 있었던 게, 채권자가 아까 응징 차원의 이런 파산 신청을 하면 재산 없다고 발뺌하던 사람이더라도 약간 파산 선고가 약간 불명예스럽고 뭔가 법적 제한이 걸리니까 어디서라도 돈 갖다가 갚는다든지 아니면 숨겼던 거 내놓는다든지 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채권자가 뭐 어찌됐든 못 받을 바야 너 물 먹어라 성으로 채권자가 파산 절차를 신청했던 사례는 있어. 근데 처음으로 IMF 때 이제 간호사의 그 사건에서 면책을 신청을 해서 면책이 받아줬어. 첫 사건이야 그게. 그래서 2억 얼마가 탕감이 됐어. 2억 얼마가 탕감이 된 이 책에 다 써놨어. 그럼 2억 얼마를 탕감되는 그 첫 사건이 나온 거야. 그때는 용어도 소비자 파산이라고 불렀어. 개인 파산이라고 안 불렀고. 왜 그러냐면 소비생활이라는 경제 주체로서의 생활 끝에 빚이 졌기 때문에 했다라는, 초창기에는 소비자 파산인데 꼭 소비자만 그런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뒤에는 이제 그 용어 안 쓰는데, 그게 90년대 중후반에 일본만 해도 10만 건이 넘었고 미국만 해도 70만 건이 있었어. 우리 첫 사건이 나올 때. 그런 상태에서 이제 98년 IMF 때 이게 이제 내가 무슨 사건 수가 처음에 300건이었다 어떻게다 그 책품 스토리적으로 데이터도 써놨는데, 이게 사건이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야.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용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우리 거는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까지 했는데, 또 이제 보고 온 게 이렇게 파산해서 완전히 해체하는 거 말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지. 이제 회생 절차라고 하는 거는 파산이 아니고 회생은 이 해체하는 작업을 안 해. 청산하는 작업을 안 해. 아까까지는 물론 이제 동시 파산 폐지라고 해서 별변 재산이 변변한 게 없으면 절차 비용도 못 치르니까 안 한다고는 했지만, 일단 그런 절차를 상정한 제도가 파산 절차인데, 회생 절차는 뭐냐면
어감 뉘앙스 잘 봐. 회생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타트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 재산을 해체도 안 해. 일단 회생 절차의 요건에 따른 신청을 해서 회생 절차 허가가 되면 개시 결정이 나오면 어떤 식이냐면 회생은 재산을 해체하지 않고 계획을 내라고 그래. 그 대신 채권자들이 덤벼들지 말아라고 해주면서 네가 채권자한테 어떻게 이 빚을 타파해 나갈 건지를 계획안을 내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 예컨대 내가 아까 같은 파산 절차면 집이 보증금, 뭐 전세보증금, 월세의 경우라면 크지 않지만 예를 들어 뭐 한 1억 원짜리 보증금이 있다면 아까 같은 것은 동시파산 폐지가 안 되고 뭔가 1억 원은 다 내놓고 남는 것 같고 면책받느냐의 싸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1억 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월급 그래도 한 제대로 받고 있는 뭐 건실한 기업체를 다니고 있는 경우 등등에 있어서 일정한 수입 내지 규모가 좀 큰 수입이 있는 경우는 파산 절차에서는 그걸 내놔야 되잖아. 그렇지? 물론 내놔도 채권을 다 변제는 못하겠지. 파산이 됐다는 얘기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굉장한 돈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이걸 내놓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하냐면 월급이 지금 400만 원을 받는데 내가 가족이 애 하나랑 3명이 있다. 3명 평균 생계비가 예를 들어 180만 원이 든다. 그러니까 그 180만 원을 쓰고 나머지 220만 원을 차분히 갚겠다. 근데 그걸 받겠는데 옛날부터 좀 줄여주자고 했는데 옛날에 7년, 6년, 5년 하다가 3년간만 갚고 자기가 나올 수 있는 수입 중에서 3년간만 차분히 갚고 나서 3년 뒤에 탕감을 해주는 거야. 일체. 그럼 신용회복 막 이런 것 많은데 거기는 가면 이자를 탕감해주고 뭐 원금도 조금 탕감해주고 하는데 훨씬 그거보다는 여기가 확실해. 그러니까 보통 뭐 신용회복 뭐 지원 그런데 가서 해결해도 되는데 그건 이자를 탕감한다든지 이런데 요건 뭐냐면 채권자들한테 이 사람한테 개별적인 집행 같은 거 하지 말고 스톱해라. 그 다음에 너는 만약 수입이 있다면 일단 이 사람들이 덤벼들지 않으니까 거기서 네 나름대로 쓸 만큼만 쓰고 생계 유지한다든지 하는 그게 이제 법정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나중에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이제 브로커성인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수입을 실제 있는 수입보다 어떻게 하고 싶어? 덜 갚아 3년만 갚으면 되니까 덜 갚는 작전을 쓰니까 수입이 실제 있는 것보다 줄여. 그때는 원래 400만 원 받는다고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사실은 400만 원 받으면 아까 180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계산되는 어떤 상황이라면 220씩 갚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300이라고 해가지고 통과되면 180은 비용으로 똑같으니까 120씩만 갚으니까 덜 갚는 꼴이 되지. 그러니까 이 약간 거기에서 트릭을 쓰는 그런 게 많아. 거짓 이런 게.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3년을 갚으면 그 어떤 수입이나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3년이 갚으면 실제 이제 좀 이따 보여줄게. 거의 자기 빚 거의 다 갚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변제한 게 한 3년 내내 갚았는데 한 15%밖에 못 갚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규모로 제한한 게 통과됐다는 치면 한 50만 원 정도씩 3년 갚으면 얼마냐? 1년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 아니야? 3년 갚으면 1,800만 원이지. 근데 실제 빚이 1억이라고 쳐봐. 어떤 여러 사람의 채권을 합쳐봐. 그럼 변제율이 얼마야? 3년 내내 갚은 게 18%밖에 아니니까 82% 탕감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절차를 회생 절차라고 그래요. 회생 절차. 일단 개념 이해하겠어? 파산 절차는 재산을 다 내놓고 통산을 해서 해체를 하고 계산을 해봐. 그래서 남는 거를 안고 가는 건데 면책을 통과하면 탕감받는 거야. 그지? 회생 절차는 재산이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회생 절차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파산 절차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 근데 회생 절차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절차를 밟게 해주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오히려 안정적인 직업임을 막 증명하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한편 수입이 꽤 되는 사람은 막 수입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걸 통과하려고. 근데 회생 절차는
해체하지는 않고 자기가 지금 벌어들이는 반복적 규칙적인 어떤 수입 등을 제시해서 내 필요 경비가 이런 정도 써야 되니까 그거 빼놓고 열심히 갚겠다는데 그게 5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걸 좀 줄여줬어. 재출발하기 쉽게. 그래서 3년만 갚으면 되고 실제 그러면 변제율이 사람 따라 다 틀리는데 이런 파산회생은 그리고 약간 개인 프라이버시 같지만 오히려 여러 사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고가 돼. 근데 봐. 일단 이게 파산이란 말이야. 그럼 봐. 이 배당 공고는 이제 이 사람은 뭔가 배당 단계의 어떤 사람인가 봐. 예를 들어 이런 거 쳐보면 다 나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다 나와. 파산상고 면책. 이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이런 것 절차도 없었어. 그냥 동시 파산 폐지 이런 정도 갔는데 요새는 이 찬찬히 챙겨. 파산관장이 딱 선임되잖아. 옛날 같으면 이런 정도, 야, 이 배당할 수 있는 채권 800만 원인데 파산 채권 내가 이 사람이 옛날 같으면 뭐 3, 400씩 못 가고 그 또 다른 비용도 많이 있는데 요새는 한 2, 30만 원 한 건당. 그래가지고 열심히 밝혀냈네. 한 800만 원. 무슨 자동차든 뭐 핸드폰이든 텔레비든 이런 식이야. 파산 종결은 끝났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파산관장이 붙어서 종결하고 최후 배당이 종결됐고 인데 요거는 최후 배당까지 했네. 이 사람은 이제 역시 남는 거 면책으로 가는데 이봐 사건이 두 개지. 왜 사건 번호가 두 개 붙냐면 아까 만든 원래 이 절차만 있다가 이 절차를 법에 붙여서 그래. 별개 절차야. 원스톱으로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래가지고 한동안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그래도 처음부터 같이 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진짜 단계로 했어. 파산만 먼저 신청하고 파산 절차 끝나고 근데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이제 됐나 보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면책 절차가 그때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 놓쳐가지고 원래 한 의도는 면책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다 됐는 줄 알고 거기서 어리벙벙하다가 그 기간 놓치는 사람도 있어서 바꿔서 신청 자체 할 때 같이 해라. 그렇지만 일단 절차는 따로 있는 거야. 두 개지 사건 번호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원래 면책을 해줘야 되는데 재량 면책은 뭐냐면 요건이 안 돼서 면책을 해줄 수 없는데 재량이란 말은 뭐야? 봐줘서 해주는 거야. 원래 면책을 해주려면 뭐야? 탕감해주고 프렉시 스타트 시켜주려면 그 빚지게 된 게 불운해서 운 없이 해야지. 어떤 경우 같은 건 안 되냐? 빚진 게 도박하고 막 이렇게 산 사람은 면책 안 해줘. 그리고 원래 빚 졌는데 막 사기쳐서 더 막 개념 없이 빚 쓰고 이러면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면책을 이제 해주는데 그런 사유가 없으면. 근데 재량 면책 뭐냐면 혹시 그런 거에 좀 걸릴 만한 뭐가 있나 봐.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봐주는 거야. 전체로. 재량 면책은. 여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일단 그거지. 원래 이게 없으면 당연히 해주는 건데 이 사람은 약간 그런 뭐가 있어. 인정되나?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해주겠다. 그것을 재량 면책이라고 그래. 그지? 이해하겠어? 재량 면책. 일단 여러분도 보고. 이번에는 회생 한번 봐줄게. 서울인데 서울이 제일 많지 뭐. 이 사람 이분은 이건 이제 일단 개인 회생 절차 개시공고 파산 절차로 친다면 파산 선고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이분은 2020년 9월 4일 10시 역시 시간이 이 절차에서는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여러 있어서 날짜 정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이런 개시결정 일시가 기재되지. 그래서 이 사람 이분에 대해서 9월 4일 날 회생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네. 그래서 뭐 채권 집행 기일 및 장소 등까지 나왔고, 요번에는 이제 변제계획 인가가 이제 실제 내려진 거 3년 36개월 동안 이분이 차분히 계속적으로 3년 변제하면 원금의 37% 정도가 갚아진다 해서 변제율 나왔네. 그럼 뒤집어서 보면 63% 갚지 못하고 이제 탕감 되겠지 나중에. 그러네. 또 한편 또 한 사람 더 볼까? 한 분 더 볼까? 이분도
이 사람도 36개월인데 이 사람은 상당히 조금 갚는 셈이네. 18% 정도 갚게 되는 거니까 이런 물론 이제 법원에 의해서 자기 예컨대 월급이면 월급, 수입이면 수입에서 생계비 같은 걸 떼고서 36개월 열심히 갚으면 아마 이제 빚에 채권 채무관계 중에 18% 정도가 갚아지는 뭐 이런 상황이네. 그랬을 때 그 뒤에 이제 면책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겠지. 일단 변제 계획이 인가된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가 무사히 완료됐으면 이제 면책이 되겠지. 하여튼 다음에 뭐 잘 변제 마친 사람의 면책 결정 그런 것도 한번 봐볼까. 근데 면책 결정 공고니까 면책이 허가된 거니까 차분히 그렇게 이전 단계에서 변제 계획에 따라서 차분히 잘 무사히 변제가 된 걸 전제로 면책 결정이 허가된 이런 공고를 볼 수 있네. 그래서 일단 파산 절차와 회생 절차가 나뉘고, 그래서 원래는 파산법만 있었는데 이 회생 절차를 2004년도에 IMF 지나고 이제 회생 절차까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신문 같은 데 가까 너무 통합도산법이라 불러서 두 개를 통합해서 실제 명칭은 채무자, 그 다음에 파산이 먼저 오면 좀 더 파산이 부정적이니까 회생을 먼저 세워서 정식 명칭은 나는 도산법이라는 게 그냥 간행적으로 부르는 거고, 실제 우리 법은 여기서 그걸 이름의 그런 의미를 살리려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길어졌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서 600 몇 조가 돼. 그래서 두 개 절차를 합쳐놔가지고 그래. 원래는 파산법만 있는데 회생 절차를 만들면서 그걸 갖다가 하나로. 됐어요? 그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설명한 거가 있는데 좀 지루했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동영상을 같이 안 보면 또 혼자 보라고 하면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본 거예요. 지겨울 수도 있는데 오늘 마칠게요.